안녕하세요. 세로이입니다. 2021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세로이 가족분들에게 인사드리겠습니다. 1월 1일 신년 잘 보내고 계신지요? 오늘은 모멘텀 지표, 보조 지표에 해당하는 것이지요. 주식에서 이렇게 거래량도 있고 주가의 그래프도 있고, 그리고 요 밑에 있는 것들, 많은 분들은 3개, 4개 또는 1개, 저는 이곳에서는 2개의 보조 지표를 넣었습니다. 또 다른 곳에서는 하나만 넣기도 하고요. 이러한 보조 지표들에 대해서 오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주린이 분들입니다. 최소 5년 미만이신 분들, 10년이 되셨어도 보조 지표를 원리를 바탕으로 공부하지 않은 분들의 대상이고요. 당부 말씀드리자면 기술적 분석은 기업 분석보다 앞설 수 없다. 저는 기술적 분석으로 20여 년 이상을 공부했던 사람입니다. 물리학과 수학을 바탕으로 해서 이러한 그래프들을 해석하고 공부했죠. 오늘 배우게 되는 모멘텀 지표라고 하는 것은 그 원리를 공부하게 되면 앞으로 배울 신기술 지표, 여러 가지 새로운 기술 지표들의 근간이 되고, 따라서 이 오늘 모멘텀 지표의 원리를 바로 이해하게 되면 앞으로 배울 모든 신기술 지표를 이해하는데 대단히 쉬워집니다. 볼린저 밴드, 일목균형표, RSI, 스토캐스틱 등등 모든 보조, 신기술 보조 지표들을 이해하는데 대단히 쉽습니다. 모멘텀 지표를 이해하기라고 해서 오늘은 2번째 정도 시간을 갖게 되면은 완전하게 이해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멘텀에 여기에 모멘텀이 무슨 뜻이냐? 모멘텀이란 본래 물리학의 용어이고요. 운동량이라고도 합니다. 또 다른 말로 에너지라고도 하고 힘이라고도 합니다. 기하학적으로는 곡선 위의 한 점에서의 기울기를 뜻합니다. 기하학적 그림 정도로 곡선, 구부러진 선에서의 기울기, 엄밀히 말하면 접선의 기울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볼까요? 이렇게 모든 주가들은 파동을 그리면서 상승하고 하락을 합니다. 이와 같은 이런 것이 전부 다 구부러진 선들이죠. 여기에서 접선을 이렇게 그으면 그 방향성이 우상향이죠. 또는 하락을 할 때에 이 선에서의 구부러진 선에서의 접선을 이와 같이 긋는다면 하락의 추세고요. 때로는 기울기도 이렇게 가파르게 되면은 여기서의 접선을 이렇게 긋는다면 접선은 접하는 선이죠. 이런 것들은 같은 오른쪽 위로 올라가지만 강도가, 기울기가 대단히 급하지요. 그러면 이런 것은 모멘텀이 강하다, 모멘텀이 약하다 이렇게 됩니다. 하락의 강도가 약하다. 하락이 좀 더 이렇게 하락의 기울기가 이렇게 가파르게 떨어지면 하락의 강도가 더 세다. 모멘텀은 하락의 모멘텀이 더 강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멘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기하학적으로 어떤 곡선 위에 파동을 나타내는 곡선 위의 한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또는 운동량, 에너지라고 합니다. 모멘텀 지표란 무엇이냐? 현재 주가와 일정 기간 전 주가의 이렇게 차이라든지 비율로 나타낸 지표를 말합니다. 차이와 뺄셈을 말하는 거죠. 비율 그러면 나눗셈을 말합니다. 중고등학교와 대학교 1, 2학년의 수학의 근간은 사칙연산입니다.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역시 모멘텀 지표도 뺄셈과 나눗셈 요것만 알기만 하면은 모멘텀 지표 원리를 이해하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현재의 가격이 일정 기간 전과 동일하게 되면 균형 상태가 되겠죠. 빼기로 본다면. 그래서 0으로 표시되고 그럴 때 주가를 횡보 상태다 이렇게 봅니다. 현재의 주가가 일정 기간 전의 주가보다 높게 되면 현재의 주가가 높게 되면 현재 주가는 플러스권이므로 상승 추세에 있다라고 보고 현재의 주가가 일정 기간 전의 주가보다 낮게 되면 현재의 주가는 마이너스권이므로 하락 추세에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현재의 주가와 일정 기간 전 주가의 차이와 또는 비율로 나타낸 지표 모멘텀 지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현재의 주가와 과거 일정 시점의 주가를 연속적으로 비교해 보면 주가가 균형선을 중심으로 오르고 내림을 반복하는 진동을 그리게 되는데 이러한 진동 그래프를 이용하면 주가 추세의 방향성, 기울기라고 아까 모멘텀을 그랬죠. 방향과 추세의 강도, 기울기가 완만하게 되면은 추세가 강하더라도 조금 약한, 그리고 방향 기울기가 강하게 되면, 가파르게 되면 추세의 강도는 강하다. 따라서 주가 추세의 방향과 추세의 강도를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다는 것이 모멘텀 지표의 원리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흔히 사용하는 기업의 성장 모멘텀 또는 이익 모멘텀이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럴 때의 모멘텀은 기업 성장의 에너지 그리고 이익을 나타낼 수 있는 추진력, 에너지, 힘을 의미합니다. 기업 성장의 모멘텀이 강하다 그러면 기업이 성장 강도가 세다. 이익의 모멘텀이 좋다라고 한다면 이익이 많이 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모멘텀 지표에 작성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모멘텀 지표는 현재 주가를 일정 기간 전의 주가와 어떻게 비교하느냐에 따라서 두 가지로 분류합니다. 첫째는 일정 기간 전 주가와 차이 뺄셈으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고요. 일정 기간 전 주가와의 비율 나눗셈으로 계산하는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ROC라고 하는데요. Rate of Change, 변화율입니다. 현재의 주가에서 일정 기간 전 주가를 뺨으로써 만들어진 지표. 주가의 단기 이동평균선과 장기 이동평균 값의 차이로 계산하는 그러한 원리. 이런 것들은 MACD 보조지표가 있습니다. 차후의 MACD 보조지표는 어떻게 되는가 자세히 할 것이고요. 어쨌든 현재 주가와 일정 기간 전 주가의 차이로 계산하는 모멘텀 지표가 있겠고 또 일정 기간 전 주가와의 비율로 나눗셈으로 계산하는 모멘텀 지표도 있습니다. 일정 기간 전 주가 분의 현재 주가에서 일정 기간 전 주가를 빼서 곱하기 100분율이니까 100 그러면 퍼센트로 나타내는 그러한 모멘텀 지표. 이런 것들은 스토캐스틱, CCI 여러 가지가 있지만 꼭 필요한 한두 가지만 정확하게 알고 기억해줘도 좋습니다. 예를 들면 스토캐스틱 등의 지표가 일정 기간 전의 주가와 현재 주가의 비율 나눗셈으로 계산하여 만든 모멘텀 지표에 해당을 합니다. 이와 같이 이런 걸 우리는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바로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은 기울기라고도 하고요. 고등학교 때의 평균 변화율이라고도 합니다. 이곳에서 이 기간을 아주 작게 만들면 그게 바로 미분계수죠. 미분 캘큘러스. 어쨌든 이렇게 비율로 계산하는 방법. 그래서 보조지표들은 대부분 물리학자나 수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대단히 만든 경향이 많죠. 미분과 또는 적분 등을 이용해 가지고 신기술, 마치 연금술사, 금을 만드는 그러한 것을 주가에서도 찾는 방법들.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그러한 부류의 사람들이 그렇죠. 특히 이 두 번째 방법은 미분값을 구하여 주가 변화의 기울기로 예측하는 기법에 해당한다. 이것 자체가 바로 기울기를 의미하고 또는 평균 변화를 의미합니다. 어쨌든 모르셔도 이렇게 나눗셈으로 해서 만들어진다. 그 근간은 현재 주가와 일정 기간 전 주가. 여기에서 그러면 일정 기간 전 주가가 무엇이냐? 보통 일주일은 5거래일이죠. 그래서 일정 기간 전 주가는 5일선을 이용하기도 하고 10일을 이용하기도 하고 한 달에 20거래일이죠. 그래서 20일 숫자를 이용하기도 하고 33일 등 다양하게 임의로 정해서 하나를 선택합니다. 대체로 이렇게 기간이 짧은 것을 이용하면 짧은 파동이 자주 발생하고 60, 120 이렇게 기간이 긴 것을 이용하게 되면 긴 파동, 그래서 완만한 모멘텀 곡선을 그리게 됩니다. 이곳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이 파동들이 빨리빨리 움직이는 것은 일정 기간 전 주가가 짧은 것을 이용할 때고요. 그것을 일정 기간 주가를 긴 것으로 잡게 되면 이렇게 완만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런 것들이 이렇게 완만하게 선들이 움직이고 짧은 것을 이용하게 되면 이렇게 빨리빨리 파동을 움직이는 상황. 이런 것들은 보통 데이 트레이더들, 단기 투자자들을 많이 사용하죠. 중장기는 이렇게 완만한 곡선을 이루는 모멘텀 지표들을 보조 지표로 많이 사용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번에는 모멘텀 지표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에 1,000원 단위로 호가창 단위가요. 예를 드는 것입니다. 하루에 1,000원 단위로 상승 또는 하락하는 P라는 기업의 주가가 다음과 같이 움직였다라고 가정을 하고 주가와 모멘텀을 그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 저는 5일을 사용했습니다. 계산하기 쉽게요. 이것은 제가 낮에 그렸는데요. 위에는 바로 주가를 말하는 것이고 아래는 모멘텀 지표를 나타낸 것입니다. 여기 첫째 날에 예를 들어서 1월 1일 날이라고 해보면 1월 1일의 주가는 8,000원, 2일에는 7,000원, 3일에는 6,000원, 4일에는 6,000원, 5일에는 7,000원, 6일에는 8,000원 이렇게 주가들이 파란 점들이 바로 주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 저는 5일을 이용한다라고 그랬죠. 그러면 여기가 6일째 되는 날에는요. 6일째의 가격이 8,000원입니다. 그리고 5일 전의 주가는 8,000원이죠. 그래서 현재 주가에서 5일 전의 주가를 빼게 되면 제로. 그래서 여기가 제로선인데 여기가 0이라는 점에 찍히게 됩니다. 7일 날의 현재의 주가는 9,000원입니다. 그러면 5일 전의 주가는 여기 7,000원이죠. 그래서 9,000원에서 여기 7,000원을 빼게 되면 2,000원. 그래서 요 밑에다가 2,000원 여기다 찍습니다. 8일째의 현재 주가가 10,000원이요. 그리고 5일 전의 주가가 6,000원이요. 그러면 빼게 되면 4,000원 되겠죠? 9일째의 현재 주가가 10,000원입니다. 그리고 5일 전의 주가가 6,000원이라고 한다면 현재 주가에서 5일 전의 주가를 빼게 되면 4,000원 여기다가 점을 찍고요. 이렇게 점을 찍는 이것이 바로 모멘텀 지표입니다. 한번 선들을 한번 그어볼까요? 이것이 주가의 이런 모습이 바로 주가선입니다. 파동을 그려가면서 이와 같이 보이고요. 그리고 이 아래에 있는 것이 모멘텀 지표입니다. 이렇게 생기네요. 현재 주가에서 5일 전의 주가를 뺀 것, 그리고 여기를 가만 보게 되면 기준선이라고 있습니다. 주가의 파동의 모습, 이것은 모멘텀 지표. 모멘텀 지표는 5일선을 일정 기간 전 주가로 잡았고요. 현재
주가에서 5일 전에 주가를 뺀 이런 선들을 이은 것, 이것이 바로 모멘텀 지표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어렵지 않죠? 산수만 하면 되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걸 가만히 바라보게 되면 이 주가로서 예측하는 것보다 이 모멘텀 지표로 이용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요 기준선보다 위에가 있게 되면 주가는 상승하는 것이고요. 요 기준선보다 아래에 있게 되면 주가는 하락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모멘텀 지표가 이 기준선을 중심으로 오르락내리락을 하는데 위쪽에 있을 때는 매수를 하는 것이고 아래쪽에 위치하게 되면 매도를 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일단은 너무 깊게 들어가면 제가 강의 스타일이 항상 학생들한테도 우리는 강의 스타일은 저는 두 가지로 봅니다. 데카르트의 방법과 힐버트의 방법. 데카르트의 방법은 여러 번 반복하는 것이고요. 힐버트의 방법은 어떤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아주 깊이 연구하는 방법인데 지금은 너무 깊숙한 거 하지 않고 가벼운 꼭 필요한 것 정도 이렇게 깊숙하게 하나하나 더 파헤치지는 않고 이 정도만 하더라도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잘 보게 되면 기준선이라고도 하는데요. 넥라인이라고도 합니다. 목선이라고도 하고 어쨌건 기준선은 무엇이냐? 모멘텀 지표에서 기준선은 에너지가 균형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숫자 0으로 표시합니다. 주가 에너지가 상승하여 균형을 깨고 위로 상승하면 즉 플러스 요거를 기준으로 해서 0을 기준으로 위쪽은 플러스 아래쪽은 마이너스로 생각할 때 균형을 깨고 위로 올라가면 플러스 상태가 된다면 주가도 상승하게 되니까 매수를 하고 주가가 하락하여 균형을 깨고 이와 같이 아래로 내려간다라면 즉 마이너스 상태가 된다면 주가도 하락하게 되므로 매도한다 그러한 뜻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기준선을 중심으로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변동성 지표 스토캐스틱, MACD, 볼린저 밴드 등등이 전부 모멘텀 지표에 해당이 됩니다. 모멘텀 지표의 장점은 여러 가지 한 5가지 이상이 되는데 일단은 하나만 보겠습니다. 주가 그래프를 보는 것보다 바로 이 위쪽 주가의 그래프를 보는 것보다 모멘텀 지표를 보는 것이 쉽다. 왜 그러냐? 모멘텀 지표를 보는 것이 주가 흐름을 파악하기가 쉽다. 모멘텀 지표와 주가는 유사한 모양의 파동을 그리는데 그러나 모멘텀 지표는 기준선인 0을 중심으로 하여 규칙적인 파동을 그리기 때문에 주가 파동의 사이클을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이와 같이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두 번째, 세 번째 여러 가지를 보겠지만 오늘은 모멘텀 지표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실제로 그려보는데 제가 20여 년 전에 기술적 분석을 할 때는요 일일이 손으로 다 그렸습니다. 이런 프로그램도 없었고요. 아래 한글 있었지만은 빈약하고 지금은 프로그램 HTS가 너무 잘 돼 있어서 직접 손으로 그려보고 써보고 하는 것이 머릿속에 가장 이해가 쉽죠. 오늘은 그래서 모멘텀 지표를 그려도 봤고 모멘텀 지표의 작성 원리 현재 주가와 일정 기간 전의 주가를 어떻게 비교하느냐, 뺄셈, 차이로 계산하느냐 또는 차이의 비율, 즉 기울기의 형태로 하고 있느냐 이렇게 만들어지는 원리가 있다는 정도. 그리고 모멘텀 지표를 하게 되면 앞으로 배울 신기술 지표 MACD, 스토캐스틱, 볼린저 밴드 등등 여러 가지를 쉽게 배울 수 있다. 이유는
모든 신기술 지표는 동일한 원리로서 지표가 만들어집니다. 따라서 모멘텀 지표의 이 오늘 배우는 이 원리를 여러 번 반복하고 숙지를 하게 되면 앞으로 배울 그러한 지표들의 의미, 깊숙하게 원리를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훨씬 사용하기에 편리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술적 분석은 기업 분석보다 아래에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오늘 첫 번째 시간 모멘텀 지표 이해하기 두 번째 중에 첫 번째를 1월 1일 이렇게 준비해 봤습니다. 좀 부족하지만 이해하기 좀 어려우신 분, 궁금하신 점은 이렇게 영상에 댓글로 남기셔서 하면 제가 아는 부분 내에 이렇게 성심성의껏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 2021년 늘 건강하시고 주식도 좋지만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건강을 잃으면 천하를 잃는 것이죠. 모든 것을 잃는 것이죠. 재물로 인해서 권력을 얻어서 천하를 얻었다 손치더라도 건강을 잃으면 옛말에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 건강이 제일 우선인 것 같고요. 공부는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어쨌든 2021년 새해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